저는 박순애입니다. 올해로 73살이 되었죠. 전주 한옥마을의 이 기와집에서 산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대청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면 똑같은 풍경이 펼쳐지죠. 돌계단 옆 감나무는 계절 따라 잎을 바꾸고 담장 너머로는 이웃집 굴뚝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남편은 지금도 사랑방에서 붓을 들고 있겠죠. 전주에서는 꽤 이름난 서예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남편은 그저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남편은 제 무대 활동을 탐탁지 않게 여겼죠. 여자가 무대에 서서 뭐 하려고, 집안 살림이나 제대로 하지. 그 한마디에 저는 40년간 무대를 포기했습니다. 젊은 시절 전라북도 명창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박순애는 그렇게 사라졌죠. 부부 관계도 25년 전에 끊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내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죠. 오늘도 저는 안방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올려다봅니다. 23 때 무대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화려한 한복을 입고 부채를 든 채 노래하던 제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진 속 무대 뒤편에는 흐릿하게 한 청년의 모습이 보이는데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미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청년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말이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거칠어졌죠. 40년간 제대로 노래 한 번 불러보지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가끔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다가도 남편의 인기척이 들리면 바로 입을 다물곤 했죠. 저는 천천히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먼지를 닦아내며 젊은 날의 제 얼굴을 들여다봤죠. 그 눈빛은 얼마나 생생했던가요?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호흡하던 그 순간의 떨림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야, 점심 차려놔. 사랑방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제자리에 걸고 부엌으로 향했죠. 된장찌개를 끓이며 파를 썰던 중 문득 생각났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무대에 선 게 언제였던가. 그래요,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관객 앞에서 노래하지 못했죠. 밥상을 차려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붓을 놓지 않은 채 먹을 만큼만 젓가락질을 했죠.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죠. 이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치우던 중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제 옛 제자였죠. 편지를 열어보니 전국 국악대회 초청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오랜만에 무대에서 뵙고 싶습니다. 특별 공연 무대를 마련했으니 꼭 오셔서 후배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대라는 단어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허락할 리 없었죠. 저는 초청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오래간만에 목청을 가다듬어 봤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단가 한 소절을 불러봤죠. 목소리는 녹슬었지만 가락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제 안에 아직 노래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무대에 서던 날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 무대 조명의 따스함, 그리고 노래가 끝났을 때의 그 짜릿함.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죠.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저는 그저 73살의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그늘에 가려진 채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죠. 이제 와서 무대를 꿈꾸는 게 욕심일까요? 아니면 제 안에 살아있는 마지막 불꽃일까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되겠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건 아마도 포기할 수 없는 노래에 대한 열정이었을 겁니다. 초청장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서랍을 열어 그 종이를 들여다봤죠. 전국 국악대회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무대 위를 상상하고 있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죠.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던 중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제 후배가 국악대회에 초대를 했는데요. 남편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뭐 하러 가? 이제 할머니가 무슨 무대야?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만 만지작거렸죠. 할머니라는 단어가 유독 아프게 들렸습니다. 제가 정말 늙어서 무대에 설 자격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제 날개를 꺾어 놓은 걸까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는 척했지만 눈물이 그릇에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없었죠. 물소리에 묻혀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대에 서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결혼 전에는 제 노래를 듣고 감동했다고 했는데 정작 결혼 후에는 단 한 번도 제 노래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날 밤 거실에서 뉴스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죠. 국악보존회 고문이라는 자막과 함께 한 노신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악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원로 명창들의 특별 무대도 준비했습니다. 한도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노신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안방에 걸어둔 사진 속 흐릿한 청년, 바로 도윤이었죠. 50년 전 우리는 같은 스승님 밑에서 국악을 배웠습니다. 도윤은 재능이 뛰어났죠. 목소리도 좋았고 가야금 실력도 출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습하고 함께 무대에 섰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도윤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말이죠. 저는 그날 밤 펑펑 울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없이 자문했지만 답은 없었죠.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직접 보니 감회가 새로웠죠. 인터뷰가 끝나고 다른 뉴스로 넘어갔지만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죠. 그건 아마도 오래전에 묻어둔 감정이었을 겁니다. 도윤과 함께 부르던 노래들, 함께 꿈꾸던 무대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에는 23제 글씨가 남아 있었죠. 도윤과 함께 연습하던 날들, 무대에서 박수를 받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죠. 도윤이 떠나던 날의 일기였습니다. 도윤이 일본으로 떠났다. 왜 아무 말도 없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아래는 눈물 자국으로 번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죠. 과거를 되새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죠.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 몰래 목소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서예 학원에 나간 시간을 이용했죠. 처음엔 목이 아팠습니다. 성대가 굳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조금씩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단가를 부르고 판소리 한 대목을 해봤죠.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도 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찾은 연습 시간이었죠.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중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바람이 살랑거렸죠. 저도 모르게 흥얼거림이 나왔습니다. 춘향가의 한 대목이었죠. 목소리가 마당을 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죠. 어머님, 노래 부르세요. 며느리가 현관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죠. 저는 당황해서 기침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콧노래가 나와서.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죠. 며느리는 원래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대에 대한 갈망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죠. 남편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저는 다시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40년의 침묵을 깨고 싶었죠. 제 안에 아직 살아있는 명창 박순애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서랍에서 초청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죠. 그리고 오래된 한복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비단이 바랜 색이었지만 여전히 곱게 빛났죠. 저는 한복을 가슴에 안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73살의 박순애가 아닌 23세 명창이 거기 서 있는 것 같았죠. 도윤도 이번 대회에 올까요? 만약 만난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50년의 세월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지만 음악이라는 끈은 여전히 이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죠. 가슴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죠.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오늘만큼은 박순애가 아닌 명창 박순애로 살고 싶었습니다. 화장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화장품들이 낯설게 느껴졌죠. 하지만 한 획 한 획 그어갈수록 제 얼굴이 생기를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단의 감촉이 그리웠던 것처럼
부드럽게 느껴졌죠. 놀이개를 달고 비녀를 꽂으니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죠.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었죠. 어머니,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친구 경조사가 있어서 일찍 나가는 거야.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제 한복 차림을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전주역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서는 무대,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불안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저는 조심스럽게 무대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분장실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다시 한번 얼굴을 다듬었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순애야.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돌아봤습니다. 문가에 한 노신사가 서 있었죠. 세월에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목소리는 틀림없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50년 만이었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정말 순애 맞구나.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여기서 울면 화장이 번질 테니까요. 어떻게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이 국악 보존회 고문이 됐다는 건 뉴스에서 봤지만 이번 대회 심사위원으로 왔어. 그런데 내가 여기 있을 줄은 정말 몰랐는데. 도윤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젊은 시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죠. 순애야, 그때 내가 떠난 건 사실 오해 때문이었어. 너에게 꼭 말하고 싶었는데. 무슨 오해요? 도윤이 입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누군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한 고문님, 심사 준비하셔야 합니다. 도윤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꼭 얘기할게. 무대 끝나고 기다려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죠. 저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볼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무대 준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대기실로 이동했죠. 다른 참가자들이 목을 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죠.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가까워지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과연 제가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스승님, 이제 준비하세요. 제자가 와서 알려줬습니다. 저는 일어섰죠. 무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무대 옆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앞 참가자의 노래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들렸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죠. 객석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많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심사위원석을 봤습니다. 도윤이 거기 앉아 있었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온 박순애입니다. 춘향가 중 이별가를 부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첫 소절이 입에서 나왔죠. 40년 만에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소리가 트이기 시작했죠.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법을 말이죠. 관객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몰입했죠. 이별의 아픔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도윤과의 이별, 무대와의 이별, 젊음과의 이별을 모두 담아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며 도윤을 다시 봤습니다.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마음의 교감이었죠. 무대에서 내려온 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자가 부축해서 대기실로 데려다 줬죠. 의자에 앉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스승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관객들이 다 숨죽이고 들었잖아요. 제자의 말에도 저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40년 만의 무대가 이렇게 벅찰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후 예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제 이름이 호명됐죠. 본선 진출자 명단에 제가 있었습니다. 축하 인사를 받으며 밖으로 나왔을 때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죠. 순애야, 정말 훌륭했어. 넌 여전히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야. 도윤의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았죠. 기쁨의 눈물은 나중에 흘려도 늦지 않으니까요. 배고프지 않아. 같이 밥 먹으러 갈래. 할 얘기도 많고. 도윤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긴장해서 목구멍에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죠. 도윤이 안내한 곳은 전주 한옥마을의 작은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담한 곳이었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50년 만의 식사였죠. 어떻게 지냈어? 일본에서 돌아온 후로 소식이 없더라.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죠.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요? 결혼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흘렀네요. 도윤은 제 눈을 보며 뭔가 더 묻고 싶어 했지만 참는 것 같았습니다. 난 일본에서 10년 있었어. 거기서 음악 활동도 하고 한국 국악을 알리는 일도 했지. 그러다 돌아와서는 국악보존회에서 일했고. 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고민하는 것 같았죠. 순애야, 그때 내가 떠난 이유. 정말 미안했어. 너에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괜찮아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야, 들어줘.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 도윤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죠.
그때 내 아버지가 날 찾아왔어. 순애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다고.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했지. 뭐라고요? 저는 놀라서 도윤을 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던 일이었죠. 내 아버지가 그랬어. 집안에서 이미 정한 사람이 있다고. 너도 동의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난 너를 위해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서예가인 지금 남편과 결혼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으로 떠난 것도 너를 잊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잊을 수가 없었지. 내 노래 소리가 늘 귓가에 맴돌았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년 전의 오해가 이제야 풀리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래도 돌아왔을 때 찾아올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미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 내 인생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죠.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순애야, 혹시 지금도 노래를 계속하고 있어? 도윤의 질문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이 40년 만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무대에 서지 못했어요.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더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죠. 그래도 오늘 무대는 정말 좋았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 내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워. 고마워요. 사실 너무 떨려서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본선도 기대되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내 번호 줄게. 도윤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국악보존회 고문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죠. 전화번호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죠. 노을빛이 한옥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애야, 오늘 정말 반가웠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반가웠어요. 본선 때 또 뵐 수 있겠죠.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도윤이 멀어지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 전의 오해, 잃어버린 시간들, 그리고 다시 만난 인연. 하지만 이제 와서 과거를 후회해도 소용없었죠. 중요한 건 오늘 제가 다시 무대에 섰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다시 만났다는 것도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친구 만나고 왔어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한복을 벗었죠. 거울을 보니 얼굴에 아직 홍조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40년 만의 무대, 50년 만의 재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 같았죠. 대회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예전과 달랐죠. 무대의 열기가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예감이 들어받았죠. 순애야, 나야 도윤이. 잘 지내고 있어. 도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소녀처럼 말이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본선 준비는 잘 되고 있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내가 가진 자료들 보내줄게. 도윤은 그날 이후로 매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5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택배가 왔습니다. 도윤이 보낸 국악 자료들이었죠. 오래된 악보와 음반, 그리고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애에게 이 자료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 내 목소리는 여전히 보물이야. 본선에서 또 빛나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윤의 정성이 느껴졌죠. 저는 바로 자료들을 펼쳐봤습니다. 잊고 있던 곡들이 많았죠. 그날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마다 거실에서 소리를 냈죠. 목소리가 점점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눈빛도 반짝거렸죠.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부엌에서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반찬을 가져다 주러 왔거든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저는 애써 무심한 척 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죠. 시어머니, 요즘 자주 외출하시던데. 어디 다니세요? 친구들 만나러 다녀. 나이 들면 친구가 최고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화제를 돌렸죠. 우리 손녀는 요즘 어때? 공부는 잘하고 있어. 다행히 며느리는 딸 얘기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저를 유심히 보는 게 느껴졌죠. 도윤과의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안부를 물어왔죠. 때로는 1시간 넘게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옛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함께 연습하던 날들, 스승님의 가르침, 무대에서의 추억들.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순애야, 내 목소리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 우리 참 열심히 살았지. 그러게요. 그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어요. 매일이 설레고 행복했죠. 도윤과 대화하면서 저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목소리도 밝아졌고 웃음도 많아졌죠. 집안일을 하면서도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남편도 변화를 눈치챘는지 가끔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원래 무관심한 사람이니까요.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빨래를 개던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죠. 도윤이었습니다. 순애야, 이번 주말에 국악 공연이 있는데 같이 보러 가지 않을래? 젊은 친구들 공연인데 참 잘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죠. 좋아요, 갈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전주 문화회관 앞에서 만나자. 토요일 오후 2시 어때?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마치 데이트 약속을 잡은 젊은 처녀 같았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옷을 고르며 고민했죠. 너무 꾸민 것 같아도 이상하고 너무 수수해도 아쉬웠습니다. 결국 단정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진회색 치마였죠. 거울을 보니 괜찮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현관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죠. 국악 공연 보러 가요. 후배가 초대했어요. 남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신문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관심이 없는 듯 했죠. 문화회관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멋있어 보였죠. 왔구나, 기다리지 않았어. 시간 맞춰 왔는 걸. 우리는 나란히 공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50년 만에 함께 보는 공연이었죠. 객석에 앉아 공연을 기다리며 소곤소곤 대화를 나눴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대단하네요. 우리 때보다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너만큼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내 목소리는 특별하니까. 도윤의 칭찬에 저는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찻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시간을 보냈죠. 순애야,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좋다. 자주 만날 수 있을까? 도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이 걱정됐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시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한복까지 차려입으시고 국악 공연 보고 왔어. 가끔은 문화생활도 해야지. 며느리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더 묻고 싶어 했지만 참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50년 만에 쓰는 일기였죠. 도윤과의 만남, 다시 시작된 음악, 그리고 제 안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씨에 대해 썼습니다. 본선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특별한 제안을 했죠.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하자고요. 서울까지 가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도윤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느껴져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죠.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죠. 50년 전에도 이렇게 도윤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았죠. 순애야, 와줘서 고마워. 오늘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서. 우리는 택시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죠.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죠. 도윤은 한참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멀리까지 불렀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죠.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야, 지난번에 못다 한 얘기. 오늘은 꼭 해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도윤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죠.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50년 전 내가 떠난 날. 사실은 내 아버지를 만나고 난 후였어. 아니, 정확히는 내 아버지와 또 다른 사람을 만났지. 또 다른 사람이요. 그래, 서예를 하는 청년이었어. 내 아버지가 데리고 왔더라고. 그리고 소개했지. 순애의 약혼자라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의 남편이었을까요? 아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 청년이 내게 말했어. 순애는 이미 나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가문끼리 정한 일이라고. 더 이상 순애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잠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약속 한 적 없어요. 그때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나도 알아, 지금은 알아. 하지만 그때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 내 아버지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나를 포기했구나 생각했지.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했다니.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죠. 그래서 떠난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버리고 간 줄 알았는데.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미안해, 순애야. 너를 믿지 못한 내가 바보였어. 직접 물어봤어야 했는데. 겁쟁이처럼 도망쳤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0년의 오해, 잃어버린 시간들, 다른 삶을 살아야 했던 세월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때 그 말을 했더라면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내가 무대를 포기하지도 않았을 테고. 도윤이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의 손길이 떨리고 있었죠.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알려주고 싶었어.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죠.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간 것 같았습니다. 순애야, 하나 더 고백할 게 있어. 난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어. 너를 잊을 수가 없어서. 도윤의 고백에 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75년을 혼자 살았다는 건가요? 왜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었는데. 너 없는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음악은 계속했지만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어. 도윤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그 눈빛 속에서 50년의 그리움을 봤습니다. 순애야, 이제라도 너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남은 시간이라도 같이 보낼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는 저였습니다. 도윤은 제 망설임을 알았는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죠. 입술이 닿았습니다. 50년 만에 첫 키스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19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누지 못했던 그 입맞춤을 이제야 하는 거였죠. 입술이 떨어지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미안해, 너무 늦었지. 하지만 순애야, 내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저도 알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마음은 젊은 날 그대로였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죠. 우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본선까지 일주일이야. 그때까지 잘 준비해. 내가 최고의 무대를 만들 거라 믿어.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이 있어서 다시 노래할 수 있었어요. 역까지 데려다 줄게. 가는 길에 저녁도 먹고 우리는 한강을 떠났습니다. 손은 여전히 잡고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으니까요.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앞으로를 얘기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인 얘기들이었죠. 본선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요. 기차를 타고 전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알게 된 진실, 도윤의 고백, 그리고 그 입맞춤.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자고 있었죠. 저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 거짓말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안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절 잊지 않고 기다려준 것도요. 저는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죠. 입술에 아직 도윤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73살에 받은 첫 키스. 누군가는 비웃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강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을 보며 처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걸요. 남편은 여전히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 말없이 숟가락질만 했죠. 40년 동안 그래왔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무심한 뒷모습이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죠. 오히려 낯설고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50년 전에 도윤 씨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이 스쳤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당신과 약혼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도윤 씨가 떠난 거고요. 내 인생을 망친 거예요.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저를 봤죠. 그래서 뭐 어쩌자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해. 다 지나간 일이잖아. 지나간 일이라고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은 콧웃음을 쳤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화가 났죠. 그놈 만났구나. 그래서 요즘 들떠 있었던 거야. 나이값도 못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었죠.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 인생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했죠. 아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7시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손녀도 함께였죠. 15살 손녀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뭔가 비밀이 있으시죠? 손녀의 말에 며느리가 눈치를 줬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에 모두 앉았습니다. 남편도 마지못해 자리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너희를 불렀어. 나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폭탄 같은 선언이었죠.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황하고 화가 난 것 같았죠. 나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40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하셨기에 이혼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 아버지는 내 인생을 망쳤어. 50년 전의 거짓말로 내 사랑을 빼앗아갔고 40년 동안 나를 새장에 가뒀어.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도윤과의 일, 남편의 거짓말, 그리고 잃어버린 무대 인생까지 모든 걸 털어놨죠. 아들은 점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죠. 그게 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제 와서 이혼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집안 체면도 있고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 내 인생이 더 중요하지. 난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때 손녀가 일어났습니다. 제 옆으로 와서 앉더니 제 손을 잡았죠.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무대에서 노래하시는 모습 정말 보고 싶어요. 손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15살 아이가 저를 이해해 주다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노래하는 거 보고 싶어. 그럼 나도 할머니처럼 멋진 가수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가 무대에 서시면 제일 크게 박수 칠게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어머니, 정말 그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에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요.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73살이든 80살이든 행복할 권리는 있는 거야. 너희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지 않니? 아들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제 눈을 봤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저는 지지하겠습니다.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아들의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죠.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이제 지쳤어. 서로 각자의 길을 가자. 의외로 담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오래전부터 이 결혼이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면 본선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끝나면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겁니다. 도윤과 함께 말이죠.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죠. 이번엔 이별가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노래였죠. 손녀가 보내온 문자를 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본선 무대 꼭 보러 갈게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았죠. 무대에서 마음껏 노래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말입니다. 내일 도윤에게 전화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걸 알려주고 함께 기뻐하고 싶었죠. 우리의 늦은 사랑이 이제야 시작되는 거니까요. 며칠 후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순애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결선 무대가 열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전주역 플랫폼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자 순애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지난 50년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서로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이제야 다시 시작되는 늦은 사랑. 결선 무대 뒤편 순애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곁에는 도윤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순애야. 넌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야. 도윤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갇힌 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가두었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직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할 자유를 얻은 순애였습니다. 순애의 이름이 호명되고 그녀는 당당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구슬픈 듯 하면서도 힘있는 순애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잃어버린 40년의 한이 서려 있었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서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손녀는 약속대로 가장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애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노래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모든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순애의 무대가 끝나고 시상식과 함께 모두가 기다리던 특별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국악보존회 고문인 도윤과 함께하는 듀엣 무대. 도윤은 맑고 힘있는 목소리로, 순애는 우아하면서도 애절한 목소리로 사랑가를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두 사람의 시간이 다시 만나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도윤은 마이크를 잡고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50년 전에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 목소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날들을 이 사람 순애와 함께 노래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도윤의 고백의 공연장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순애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나의 목소리는 언제나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무대 위에서 클로즈업 됩니다. 관객들의 끊임없는 박수 소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막이 내립니다.